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 딱 기다려 CJ가 던진 승부수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CJ와 쿠팡 정말 싸움이 오래됐죠. 그리고 전사적으로 싸움을 붙고 있어요. 2년 전에 햇반 대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햇반, 비비고, 스팸 본인들의 어떤 그런 강력한 브랜드 제품들을 본인만의 어떤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CJ 대한통운과 로켓크로스 요게 또 붙어있죠. 배송 쪽에서요. 이 CJ 대한통운은 전통적인 택배 강자잖아요. 한때 50% 내외의 점유율을 가졌었는데 그 점유율이 이 쿠팡 때문에 30%대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와 어떤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좀 다시 라이징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 CJ 대한통운과 로켓크로스가 이 택배 시장에서도 또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의 티빙과 쿠팡플레이 OTT 서비스에서 붙고 있죠. 작년 하반기에 원래 2위였던 이 티빙을 쿠팡플레이가 역전하면서 이제는 쿠팡플레이가 OTT 서비스 중에서 넷플릭스 다음에 2위를 위치하고 있는 정도로 둘의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CJ CGV와 쿠플 시네마가 붙고 있죠. 이것처럼 진짜 이 쿠팡과 이 CJ는 이제는 뭔가 봉합하기엔, 이 사이를 어떤 봉합하기엔 쉽지 않다. 올리브영과 이제 쿠팡과 또 얼마 전에 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CJ 어떤 그룹사별로 다 쿠팡과의 어떤 각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CJ ENM의 티빙과 쿠팡 플레이인데요. CJ ENM이 얼마 전에 정말 큰 한 수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큰 한 수가 사실은 거의 쿠팡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CJ ENM이 프로야구 티빙으로 프로야구 이 중계권을 따왔습니다. 프로야구 TV 중계권까지는 아니고요. 이 뉴미디어 중계권인데요. 이 뉴미디어 중계권이라는 건 TV 중계를 제외한 나머지 중계를 얘기해요. 모바일, 인터넷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안컵을 보려면 쿠팡 플레이에서만 보는 게 가능하잖아요. TV를 제외한 쪽에서는요. 그것처럼 이 티빙이 이제는 2024년도 이 프로야구부터 그런 중계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계권을 얼마에 샀냐? 연간 약 450억 원을 주면서 총 3년에 1350억 원의 계약권을 따냈어요. 근데 이 450억 원이라는 게 1년에 들어가는 이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전에는요, 그 계약 자체가 1년에 한 220억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티빙이 제시한 게 사실 그 전에 했던 거 계약의 2배 이상의 금액을 연간 주면서 계약권을 따낸 겁니다. 이 프로야구를 티빙 말고 이 쿠팡 플레이에서 또 중계권을 여기 입찰 한 해 만에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티빙에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야구까지 쿠팡 플레이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더 이상 쿠팡 플레이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 티빙에서는 정말 큰 걸 지른 거죠. 연간 450억 원, 전에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 중계권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 같은 어떤 이 프로야구를 보는 팬 입장에서는 티빙은 사실 저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편하게 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티빙에서 이 중계권을 인수한 다음에 네이버나 아프리카 TV나 이런 쪽에 중계권을 팔아야 그쪽에서 프로야구를 볼 수 있는데, 티빙 입장에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해왔던 것처럼 이 프로야구를 보려면 티빙을 무조건 들어가게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반발이 심하니까 무료로도, 티빙에 들어가서 무료로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유료를 하게 되면 좋은 화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편하게 봤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저 같은 그냥 라이트한 프로야구 팬이 이 티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프로야구를 안 볼 것이냐, 저는 티빙에 들어가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야구를 뭐 매일 보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중요한 경기 한두 경기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티빙을 들어가고, 저같이 티빙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티빙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쿠팡 플레이가 어떤 스포츠 중계권을 따오면서 그렇게 사용자 저변을 늘렸듯이요. 분명히 좋은 선택이긴 한데, 문제는 쿠팡 플레이가 뭐 프로야구 중계권을 확보하네 마네 이런 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연간 450억 원이니까 정말 꽤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야구는 진짜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들을 확보한 프로스포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근데 이 효과,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득이 많을까요? 이 티빙이 사실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뭐 당연히 쿠팡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쿠팡 플레이가 2023년 12월 OTT 사용자 수를 갖고 왔는데, 쿠팡 플레이가 12월 달에 티빙을 앞질렀는데요. 앞질른 차이가 무려 300만 명 이상 납니다. 쿠팡 플레이가 티빙을 하반기에 역전했거든요. 23년 하반기에. 그런데 12월에는 무려 300만 명이나 사용자 수가 차이가 나게끔 역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티빙 입장에서는 여기 프로야구 중계권마저 만약 쿠팡이 가져간다면 사실 더 이상 그 차이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도태돼 버리니까 지른 거죠. 쿠팡은 실질적으로 프로야구 거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빙은 어쨌든 쿠팡 플레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쿠팡 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중계권들이 있는데요. K리그 축구죠. 프로축구, 그리고 리그앙 프랑스 프로축구, 그리고 스페인 축구 라리가,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 미식 축구 NFL, 아이스하키 F1 레이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구를 보고 있는 아시안컵도 이 쿠팡 플레이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TV로 축구를 보지 않는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보려면 다 쿠팡 플레이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축구를 보려고 쿠팡 플레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쿠팡이 계속적으로 어떤 쿠팡 플레이의 사용자 저변을 늘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계권을 딴 게 이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경기를 따내게 됩니다. 이 메이저리그 경기가 한국에서 열리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계권도요, 어떤 팀이 하는 거냐면 이 LA 다저스와 샌디에고엔 누가 있죠? 샌디에고엔 김하성 선수가 있죠. 그리고 LA 다저스에는 이제 LA 다저스가 FA로 오타니 선수를 영입해서 그 유명한 오타니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제가 되는 이 경기를 쿠팡 플레이에서 인수를 하고, 또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용자들을 어떤 쿠팡 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자, 이 메이저리그 경기가 얼마나 흥행을 했냐면,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 8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쿠팡 플레이를 들어가서만 예매가 가능했는데 8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그리고 이 티켓 가격이요, 이랬어요. 1층 테이블석 70만원, 2층 테이블석 60만원. 엄청 비싸죠. 한국 프로야구가 이런 거에 한 진짜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 7분의 1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을 받는다? 그런데 그걸 8분 만에 매진시켰다. 정말 프로야구 팬들이 이 메이저리그 이 경기에 정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이 많은 경기를 쿠팡 플레이가 가져가다 보니 이제는 사실 쿠팡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용자 수를 늘리니까 원래 2위였던 티빙 입장에서는 너무 거슬리는 거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450억 원을 연간 질러버린 겁니다. 프로야구 그 중계권을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45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티빙의 실적 추이를 3개월 실적 추이를 갖고 왔는데 2020년도부터 22년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영업 적자가 6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티빙의 영업 적자가요, 무려 1191억 원. 그리고 작년 2023년 3분기까지 어떤 실적 발표를 토대로 보면 누적 영업 적자가 1117억 원. 그러니까 2023년을 아마 총 더하면 이 티빙의 영업 적자는 2023년에 1,400억 정도, 1,500억 정도, 요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자가 엄청 크죠, 티빙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간 450억 원을 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지른 겁니다. 누구 때문에? 쿠팡 플레이 때문에요. 과연 이 티빙의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살골일까요? 프로야구가 이제 팬층이 가장 한국에서 많다 보니까 그 팬층을 끌어오는 데는 정말 효과적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오면서 얻는 득과, 그리고 본인들이 연간 450억 원을 지출하는 그 득과 실 중에 과연 어떤 게 많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CJ ENM이 좀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금액을 주고 이 프로야구 중계권을 따온 거니까요. 과연 이 CJ ENM의 이 한수,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지 자살골이 될지 2024년도 이 OTT 시장 한번 잘 지켜보시면 또 재미난 시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 딱 기다려, CJ가 던진 승부수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